안녕하세요. 저번에 이제 유류분으로 한번 찾아뵀었는데요. 또 이제 같은 주제로 이번엔 좀 더 세금적인 이슈나 또 저번에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들 위주로 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촬영분을 보시고 네.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요. 좀 딱딱하다 뭐 이런 피드백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최대한 어렵지 않은 내용들로 저희 좀 많이 웃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위주로 해서 중요하지만 그쵸. 쉽게 이제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 위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어서 쭉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유류분 관련된 내용들을. 이런 사례들이 진짜 많을 텐데 이게 변호사님 이게 사전에 이제 증여를 받은 재산이 있어요. 네. A라는 네. 아들한테 아버지가 10년 전에 증여를 한 거죠. 그쵸. 근데 그 증여된 재산이 이제 부동산인데 그거를 지금까지 쭉 가져오지 않고 중간에 판 거예요. 네. 팔았으면 이제 현금화가 됐을 텐데 네. 근데 이제 B라는 형제가 봤더니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유류분이 이제 침해가 된 거지. 그래서 난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이미 이제 부동산이 없고 현금으로 바뀌어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질문 많이 하시잖아요. 또 생각이 났는데 이게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이제 유류분 청구를 했을 때 이제 반환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원물 반환이 원칙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원물이 없기 때문에 네. 금전으로 반환해야 되는데 네, 가액 반환을 해야죠. 네, 가액 반환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이게 그 원래는 사망했을 때 네. 상속 개시 당시에 이제 그 부동산의 어떤 시가 가치로 이제 다 배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산정을 해서 이제 뭐 반환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10년 전에 증여한 거를 5년 뒤에 팔았어요. 그러면 금전이 생겼을 텐데 그러면 그 금전을 지금까지 쭉 이제 매년 이제 물가 상승률이 있을 네. 건데 이제 GDP 디플레이터를 적용을 해서 금전을 해서 이제 반환을 하게 되는 거죠. 현재 시점에 네. 이제 그 금전의 물가 상승률을 그렇죠. 반영한 그 네. 금액을 이제 반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용이 되는 경우도 왕왕 있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요즘 진짜 많이 수용이 되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보상금이 대신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보상금을 기준으로 해서 네. 현재 시점으로 그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그렇죠. 그 금액이 될지 네, 네. 아니면은 그 어쨌든 부동산은 남아 있잖아요. 네, 네, 그럼 네. 그 부동산의 네. 현재 시가가 될지 네, 네. 되게 헷갈리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판례에서도 네. 이런 이제 개별적인 네, 좀 네. 판단을 하면서 맞아요. 좀 다른 그런 결론을 내고 그렇죠. 있죠. 이게 네.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게 보상 금액에다가 이제 GDP 디플레이터 곱한 걸로 어쨌든 뭐 반환해라라는 그렇죠. 판결도 있고 네. 반면에 그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냥 이제 현재 이제 부동산 가치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보상해라 반환해라라고 하는 판결도 있고 해서 이게 그때 조금 사안에 따라서 모두 다 동일한 케이스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판결이 구체적 조금 타당성을 네, 많이 고려를 갈리고 하는데 있는 것 같아요. 뭐 수용 같은 경우에는 그게 맞죠. 왜냐면 네네. 뭐 자기 의지에 따라서 그게 된 그렇죠. 것도 아니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수용이 안 됐으면 그대로 있었던 부동산 가치가 굉장히 커졌을 경우도 그럴 수 있고 있죠. 그런 네.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른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판단하시면 일단 되실 것 같고요. 질문이 있는데요. 네. 저희가 앞서 이제 일부에서 말씀을 네. 잠깐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이제 그렇다면 이제 유류분 청구를 해야 되는데 네. 내가 이제 침해가 당했어요. 그러면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뭐 대부분 분들 아시겠지만 이 청구를 언제 해야 되는지 그쵸. 언제까지 중요하죠. 네, 굉장히 중요한 걸 저희가 빠뜨렸었어요. 지금이라도 네, 말씀을 네.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예를 들어서 증여한 사실을 네. 그 증여했을 당시에 만약에 알았다고 네, 쳐도 네. 아직은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렇죠. 피상속인 계시잖아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원래는 증여되었던 사실을 알고 1년 네, 그리고 사망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렇게 이제 두 가지의 기간이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증여한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아버님이 돌아가시지 않으셨으면 그게 뭐 기산이 안 되잖아요. 뭐 유류분이 없으니 그렇죠. 그게, 네, 그래서 결국은 실질적으로 상속 개시되고 1년 이내에 네. 이제 많이 그렇죠. 문제가 되고 실제로 그 기간 안에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 이렇게 그렇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돌아가시고 1년 이내 해야 된다. 그렇죠. 네. 그게 실질적으로 네, 맞을 네. 것 같고 네, 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실 거. 아 그리고 네. 또 갑자기 생각이 하나 나는 게 있어요. 생각이 자주 나시네. 생각이 자주 네. 나는데 이게 이제 유류분이 결국 증여받은 사람이랑 유증받은 사람 두 사람에게 모두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 게 네, 네, 네. 증여받은 사람한테 청구해야 하는 게 나을지 네. 유증받은 사람한테 청구하는 게 나을지 이것도 네, 네. 고민스러울 수 그렇죠. 있는데 네. 법적으로 유증받은 사람한테 청구하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면 유증받은 사람이 먼저 그걸 네. 반환할 의무가 있고 그렇죠. 유증을 받은 사람한테 청구를 했는데도 유류분 부족액이 있을 때만 네. 증여받은 사람한테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네, 네. 이건 뭐 제 생각인데 이미 증여가 된 부분에 대해서 청구를 하느니 네. 뭐 아직 상속 개시된 지 얼마 안 됐을 시점에는 따끈따끈한 재산을 그렇죠. 가지고 받아라. 그게 아닐까라고 네. 예.
그렇죠. 농담 삼아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그럼 사전에 증여를 빨리 받아. 그러니까요. 무조건 증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유증은 뭐 의미가 없다. 그렇죠. 농담 삼아 말씀을 드려봤고요. 저희가 일부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그 상속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뭐 딱 기업은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신이칙이 있잖아요. 그 내용을 한번 잠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신이칙이라는 거는 민법에서 참 되게 애매한 존재예요. 정말 마지막에 아무것도 주장할 게 없을 때 주장하는 건데 이런 내용인 거죠. 예를 들면 저희 형제는 저희 아버님이 아프실 때 한 번도 얼굴도 안 비춰보더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유류분을 청구하더라. 또는 뭐 우리 아들이 나보다 먼저 죽었는데 그 며느리가 가출을 하고서는 이제 와서 상속 재산 이제 달라. 유류분은 달라. 유류분 달라. 이렇게 하는 경우에 너무 괘씸하잖아요. 그렇죠. 이 뭐 형제자매들 입장에서 너무 괘씸하고. 그렇죠. 이게 주기 싫죠, 사실 이렇게. 주기 너무 싫죠. 근데 이럴 때 결국 주장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신이칙인데 신이칙이 인정이 되려면 판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상속 결격에 준하는 정도의 어떤 그런 부양 의무 혜택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는 이상 어렵다. 그러면 또 상속 결격이 뭐냐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의로, 이 고의로가 중요한데 고의로 어떻게 판단하지? 고의로 직계 존속이나 특히 어머니 아버지가 되겠죠. 어머니 아버지나 피상속인, 실질적으로 상속의 주체 또는 배우자 뭐 등등등 여러 되게 그 기준도 많아요. 그런 분들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자. 쉽지 않잖아요. 이미 아마 감옥에 계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게 이제 상속 결격에 준한 정도가 되려면 사실 범죄에 준하는 범죄자이거나 범죄 예정자이거나 뭐 이런 정도가 되어야지만 이 상속 결격 사유가 된다 이 정도. 아니면 아예 이제 사기나 강박으로 그 피상속인이 이제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할 때 그거를 방해를 한다든지 거짓 유언서를 작성하게 한다든지 위조했다든지 파기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유언을 방해한 그런 케이스여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닌 이상 사실 신이칙으로 유류분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사실 뭐 몇 년 있다가 나타나고 이런 것만으로는 사실은 쉽지 않다. 쉽지 않다. 감정은 굉장히 상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이를 좀 반영하려고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그렇죠. 안 그래도 이번에 뭐 소위 구하라법이라고 해서 뭐 상속 결격 사유를 좀 늘리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죠. 아직도 부족한 것 같긴 한데 뭐 방향성은 옳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보완이 더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다른 질문을 좀 드려보면 제가 이번에 질문을 드리면 그런가요? 네. 제가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상속을 포기해도 상속세를 낸다. 이게 사실 민법적으로만 생각하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이런 기사도 난 적이 있는데 이게 사실 민법상 상속 개념하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법상 상속 개념이 조금 달라요. 대부분은 같지만 조금 다른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사망을 했을 때 사망보험금이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보면 이제 그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나온 거기 때문에 고유재산에 포함이 안 돼요. 그러니까 상속이 아니라고 보는데 상속재산이 세법으로 보기에는 이게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세법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피상속인이 사망해서 상속세가 나올 텐데 어쨌든 그 사망으로 인해서 보험금이 나왔으면 누군가가 즉 상속인이 수익을 얻었을 거고 그러면 이거는 상속세 납세 의무가 있다라고 봐서 비록 그게 상속을 포기한 자라 할지라도 이 보험금을 받았으면 상속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 상속 포기했으니까 뭐 보험금 받아도 나는 뭐 세금 안 내도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아닐 수 있다. 세금으로 다 나가실 수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은 꼭 이제 알고 계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금 얘기가 나온 김에 사실 많은 분들이 세금을 진짜 많이 궁금해하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유류분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자 그러면은 이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해서 재산이 반환이 되었을 때 그럼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되냐?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보면은 이제 A라는 자녀가 있고 B라는 자녀가 있었는데 A가 이제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가서 어떤 상속세를 냈어요. 근데 B가 보니까 나는 상속재산 유류분 이제 침해가 된 거니까 이제 반환 청구를 해서 받았어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이제 A가 납부했던 상속세는 반환이 되는 거고 유류분 재산에 해당하는 만큼만 그리고 이제 되려 이제 B는 재산을 받았으니까 그 재산에 해당하는 만큼의 상속세를 납부를 해야 되겠죠. 자연스럽게 정산이 되는 구조가 되겠고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이제 유류분 반환을 하는데 그 재산 중에서 옛날에 이제 증여받은 재산 이제 증여 재산이 포함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 과거에 받았던 증여 자체가 이제 없던 것으로 봐요. 그래서 증여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때 냈던 증여세는 반환이 되지만 그 나머지 이제 유류분 청구권자가 받게 된 재산에 해당하는 또 상속세가 발생하잖아요. 그거는 또 이제 그분이 납부를 하셔야겠죠. 참 이게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네네네. 드렸지만 이게 자기 권리를 되찾는 네. 게 또 보통 일은 아니다. 보통 일이 예. 아니죠. 이게 내 권리를 내가 찾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과 네. 노력과 정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거의 이제 마무리를 조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만 저희가 네. 또 말씀을 드리고 또 유류분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 마지막. 뭐 저희 본부에서는 가장 관심이 많은 네, 네. 주제죠. 그렇죠. 예. 네. 작년에 나왔던 건데 이제 유언 대용 신탁에 들어가 있는 포함된 이제 재산은 네. 유류분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라는 뭐 판결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그래서 사실 관련 뭐 학계에서도 그렇고 관련 업계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관심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거 내용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이게 뭐 사실 신탁된 재산은 유류분 네. 대상 재산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만 보면 되게 뭔가 자극적이고 매력적이잖아요. 굉장히 이제 파격적이죠. 예. 네네. 근데 사실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네. 다 따지고 보면 조금 살펴볼 내용은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게 된 근거가 네. 결국은 이제 이 피상속인이 네. 돌아가시기 1년 1년 더 이전에. 이전 시점에서 이제 신탁을 하신 거예요. 네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신탁 회사는 제3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정 네. 상속인이 아닌데 네. 이 신탁 회사에 신탁을 한 행위를 네. 일종의 증여와 같은 무상 처분이라고 이제 그렇죠. 판단을 한 거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적으로 1년 이전의 시점에 증여한 재산은 이제 제3자한테 네네. 포함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결론을 1심에서 한 건데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2심에서도 같이 계속 판단이 됐으면 저희도 좋았을 텐데 네네. 2심에서는 이제 이런 아예 신탁 재산에 대한 뭐 유류분 포함이니 아니니 이런 얘기는 없었고 그렇죠. 그냥 그 외의 재산만으로도 유류분 부족액이 없다. 네네. 그래서 다른 거는 판단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결론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다툴 내용이 없어서 이제 그렇죠. 판단 자체가 네. 안 이루어졌는데 그렇죠. 뭐 저희로서는 아쉽지만 근데 뭐 기본적으로 1심에서는 이제 그 어떤 그 증여와 같은 행위로 봐서 1년 이전에만 뭐 유언대용 신탁 계약이 체결이 됐다고 하면 네. 기본적인 뭐 유류분 대상에서는 빠진다라는 입장이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또 비슷한 그쵸. 사례가 앞으로 많아질 텐데 어떻게 이제 결론이 지어지고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대법원 판례가 나오는 그날까지. 네. 그래서 사실 이게 대법원 판례가 나온다고 하면 유류분 관련된 이제 저희가 뭐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이제 판도가 많이 달라지. 네, 그럴 것 거잖아요. 같습니다. 네. 지금은 사실 좀 이 판결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시는데 좀 네. 조심스럽게 저희가 네, 네. 얘기하고 있는 그렇죠. 편이죠. 네. 아직은 물음표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진짜 뭐 유류분에 대해서 2회차 동안 얘기할 만큼 네. 정말 뭐 까도 이슈가 많은 주제인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네. 예, 사실 하려면 더 할 수도 있을 것 네, 같은데. 사실 유류분만 가지고 10편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 정도로 마무리를 네. 하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유류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찾아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